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하고 원래 매번 이 스튜디오에서 만났는데 오늘은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정찬입니다. 아, 우리 프로의 정말 보물단지, 이 보물덩어리. 네. 전화를 만나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아니, 스튜디오에서 뵈야 됐는데, 네.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애청자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면 좋을 거고, 저도 약간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너무 송구스럽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꼭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모쪼록 다리 좀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미니 대선이라고 평가받는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지지율이 박빙 양상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가 조금 오차범위 밖으로 좀 앞선 걸로 좀 나왔어요. 예, 요거 좀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에 몇 가지 조사들을 보실 텐데, 제가 뭐 숫자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이, 지금 조금 일찍 실시된, 그러니까 5월 초에 실시된 조사 결과와 또, 5월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 뭐 8일, 9일, 오늘이 이제 13일이니까, 그 최근 판세와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5월 초에는,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다. 그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윤심이 좀 작동된 부분도 있고, 또,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하는 것도 또 긍정적인 추가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줬을 수가 있거든요. 네. 출마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냐? 최근에는 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총괄 선대 상임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경기도만은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강하게 전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강용석 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강용석 변수가 무소속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 강용석 소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타격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김은혜 후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보수 후보고 또 강용석 전 국회의원도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었거든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그냥 미미한 정도의 지지를 얻는 인물이면 네. 뭘 대수롭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화면상으로 몇 개 조사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대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강용석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도 있지만 두 자릿수 지지율도 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지지율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이 실제 선거를 완주했을 때 6월 1일 개표를 하면은 강용석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얻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대선에서도 허경영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은 꽤 나왔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득표율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번 경기도 선거는 박빙의 박빙이잖아요. 깻잎 네. 반에 반장 대결이다. 또 그거는 윤영 대첩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는 오차범위 밖으로 조금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강용석 후보가 5에서 10% 정도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득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은혜 후보하고 합쳐지게 된다면 보수표가 이렇게 같이 결집하게 된다면은 사실 김동연 후보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노영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김은혜, 강용석 여기 이제 안철수까지 합해지면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팽팽한 대결이 되는데 안철수 두 가지 후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이제 분당갑에 출마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사실은 뭐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득표를 얻었고 보수 성향이 최근 들어서도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를 이기는 것만으로 안철수 후보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경기도를 이기는데 얼마만큼이나 안철수 후보가 기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짧게 경기도 선거는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게 치열한 접전이 대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가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달라? 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해? 여론조사 못 믿겠네. 근데 그런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변수가 많은 지역 또 변수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는 워낙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을 나눌 때 지역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도 또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 진행자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는 정말 접전이다. 접전의 접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의 조사로 그냥 그 판세가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6월 1일까지 마치 대선처럼 모르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강용석 후보는 끝까지 완주는 안 하겠죠. 아마 본인의 지지율을 가지고 딜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든지 뭔가 좀 다른 포석을 지금 하면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제 그렇죠. KBS 토론회에서 네. 김동연 후보를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김은혜하고 강용석이 단일화했을 때 네. 이걸 전제로 김동연 후보의 경쟁력 이걸 한번 좀 간단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은 상당히 팽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영향력이죠. 결국 인천 이재명의 계양을에 영향력이다. 신전 계양을에 출마를 하지만 계양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기도를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김동연 후보 쪽으로 그래도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효과다. 이재명 영향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경기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도는 김동연 대 이재명 한 묶음, 그 다음에 김은혜, 강용석, 안철수 한 묶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미니 대선 지역인 서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3선까지밖에 못하죠. 그런데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 맞습니다. 오히려 더 네. 낫죠. 어쨌든 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송영길 후보 확정이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명심 문심 마케팅이 지금 성공하느냐 이 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료화면 보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송영길 후보는 38.3%의 지지도를 얻었고요. 오세훈 후보는 49.2%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이게 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조금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판세는 그래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한 15에서 20% 가까이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여기는 변수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더 좀 좋은 조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대선이에요. 경기도하고는 그래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재명의 명심이 경기도에는 영향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미치는 반면에 네. 서울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또 경쟁력이 있어요. 지역 영향력. 이른바 네. 오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윤심과 오심이 합해졌기 때문에 더 차이를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송영길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져. 왜냐하면 더군다나 여기에 명심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아하. 또 송영길 후보도 좀 경쟁력이 뿜뿜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자중질환을 겪었습니까? 뭐 송탐 대실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하산해야지 왜 등산하느냐. 그러니까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도와주지 않는 상태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걸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네. 배 소장이 볼 때는 지금 판세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더 좁혀져. 저는 좁혀진다고 봅니다. 왜 좁혀지느냐? 이게 이 오세훈 대 송영길의 대결이 아니에요. 서울 지역은 오세훈 대 민주당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경우에도 기초의원 강혁 의원이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성적이 좋아야 네. 2년이 있을 총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 또 네. 25개 구청 중에서 24개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투표율이 대선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좋아요. 그렇다면 뭐 뒤집는다 또는 판세가 누가 이긴다 이런 걸 먼저 우리가 단정짓기 전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좀 더 이 격차는 더 좁혀진 상태의 네. 접전 양상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송영길 네.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투표하는 성향을 보게 되면은 한 번은 A 편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견제 심리가 더 작용해서 그 다음에는 B를 그렇죠. 손들어주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민 여론도 보니까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의견하고 아니다 견제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해요. 한번 좀 도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네네. 이번 지방선거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새 정부 독주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 등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가 45%,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45.7%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을 반드시 오세훈 시장으로 뽑아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옳을지는 사실은 단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항상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결집되는 표심이 또 여론조사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선거는 어떤 선거가 됐든 간에 구도가 중요합니다. 그 구도가 방금 전에 노영희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바로 국정 안전이냐 정권 견제냐인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 안전과 정권 경쟁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는 제가 유지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대선 여파가 유지된다. 지방선거 때문에 대결 구도다. 그다음에 태도상으로 볼 때 곳곳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취임식 현장에도 김부선 씨를 왜 초대를 했을까요? 그것도 김부선 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네.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 대선 알겠습니다. 그대로다.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 네. 전국 곳곳에 지금 충청도 팽팽합니다. 강원도도 팽팽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여론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참 서울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좋습니다. 부동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좀 더 접전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의 변수. 요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뭐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뭐 위헌이라고 해봤자 나중에 가면 또 다 뭐 합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인준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번 자료에만 보면요.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대해서 인준안 통과 반대가 35.7%, 통과 찬성이 50.2%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 조사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지난번에는 오히려 인준안 통과 반대 의견이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또 오히려 통과 찬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네. 해서 그래야 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이 새 정부가 출범할 날짜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시점에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또는 정치권에서도 어쨌거나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네.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같은 조사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전체 내각 인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적절 부적절이 팽팽해요. 그거는 이 결과도 진영 간에 나눠져 있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 여론이 찬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조금 새 정부 출범에 대해 무게가 실리는 그런 여론이 나왔는데 그런데 노영희 진행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절 부적절 어디가 훨씬 높습니까? 부적절이 훨씬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개인만 생각해 놓고 보면 뭐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자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반쪽 정부니까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자칫 여론의 후폭풍으로 이어지게 되면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네.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상태라면 인준 표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가 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교통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교통정리라는 것은 지금 이상민 후보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김현장의 로펌에서 알겠습니다. 일하면서 네. 고액 자문료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가 됐든 알겠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한동훈 네. 후보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지금 뭐 한동훈 아, 후보자에 대해서도 네. 의견은 좀 팽팽하게 엇갈리긴 그래요. 합니다만 좋습니다. 이런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네, 여론의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인증 관련된 여론조사는 KBS에서 의뢰해서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거고요. 오차범위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는 거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분 드릴 테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후보 이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도 반발하지만 국민들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자, 지방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지방선거에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임명 안 하는 왜냐하면은 쪽으로 조금 돌아선 것 같긴 해요.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특히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 입시 또는 공정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선 때처럼 중요한 유권자가 되고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결정적일 수도 있다. 특히 알겠습니다. 수도권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못 모시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소리가 약간 그 질문하시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게 돼서 네, 역시 소장님 다음 얼굴을 주에는 보고 꼭 나가도록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꼭 다리 빨리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날에는요, 되게 중요한 분이죠. 분당갑, 경기 분당갑.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원래 있었던 지역구잖아요. 여기에 원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출마하냐 마냐 계속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개항을로 가게 됐죠. 인천에. 자, 그래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분당갑에 출마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한 얘기하고 이 경기 분당갑에 대한 얘기하고 한번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한번 월요일에 해보겠습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월요일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